안녕하십니까. 자, 챕터 2 인터넷 비즈니스의 이해, 이 중에서 저희가 네 번째 시간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제가 나눠드린 교재를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인터넷 이용의 효익은 무엇이 있는가? 기업 경영에 개선적 효익이 있고 수익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자, 두 번째, 글로벌 경영의 가속화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여기에는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화, 인터넷 비즈니스 글로벌화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법적인 문제, 상품 선정과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자가 이번 시간에 보게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인터넷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다소 좀 철학적일 수도 있고,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따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또는 인터넷 마케팅 활동을 만들어내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기업의 비즈니스에서의 인터넷 이용의 효익. 자, 효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효익이라는 말은 효과, 이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benefit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종의 뭐 메리트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죠. 또는 장점, 어드밴티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이득 또는 어떤 효용 또는 어떤 효과 이런 것을 거둘 수 있겠느냐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이 기업 경영 개선적 효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외부로 인해서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 인해서 기업 경영 활동이 개선될 수 있는 효익, 좋은 점은 내부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한다. 그리고 마케팅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소비자가 우리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이미지 또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호응을 해주고 나아가서 구매를 해주고 나아가서 어떤 우리 기업 활동에 동참을 해주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고 높은 고객 충성도 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직접적인 판매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효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충분한 효익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치 증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치 증가. value added,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value improvemen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온라인을 통한 브랜드 구축. 자, 온라인을 통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 구축된다. 그랬을 때 브랜드 구축이라는 것은 마케터,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가지고 실무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케터가 되시겠죠. 자, 마케터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일 중에 하나, 그게 뭐라고요?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 그렇습니다. 브랜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또 지금 체감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온라인 브랜드의 구축은 많은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구축에 좀 더 힘을 실은 기업으로 디즈니가 있어요. 디즈니. 인터넷을 통해서 디즈니는 디즈니의 브랜드를 촉진, 프로모션, 끌어당기는 거죠. 촉진. 촉발하고 진흥시키고 전진시키고 촉진. 촉진은 마케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촉진, 프로모션, 촉진하고 디즈니 캐릭터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다. 고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 웹은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했는데요. 포털에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 다음, 구글, 예전에 야후도 있었고 넷스케이프 같은 데들도 있었고 AOL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네이버, 구글 이런 데가 대표적인 포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온라인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소매업자, 아마존, 한국에서는 예스24 또는 알라딘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방송에서는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별그램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기업들은 앞으로 제8장 챕터 8에서 논의될 텐데요. 브랜드 자산, 브랜드 이퀄티 또는 브랜드 에셋, 차원인 브랜드 인지, 브랜드 충성도, 지각된 품질,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지된, 이렇게 깨달아져서 알게 되는 지각된 품질, 브랜드 연상, 자연스럽게 어떤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죠. 연상 등을 잘 개발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효익과 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자, 개선, 좋게 만드는 거예요. enhancement, 개선, enhancement. 다른 쪽으로 improvement라고도 볼 수 있지만 브랜드 구축, 새로운 제품의 구축, 품질을 개선하는 것, 사례로는 디즈니, 인텔, NPR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효율성, efficiency, 효율, efficiency, 비용을 절감하고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들을 절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시스코, 인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 이게 뭡니까?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대백과사전을 만들려면 많은 종이와 또 그걸 운반하는데 적지 않은 물리적인 힘과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유통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그거죠. 효율성, 비용 절감. 자,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효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과성, effectiveness, 효과, effectiveness. 딜러를 지원하고 공급업자를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이게 뭐예요? 직접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효과성이라고 하고, 아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율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슬림하게, 가볍게, 또는 가치를 더 크게, 일종의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효율, efficiency고, 효과는 뭐예요? 없던 것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딜러를 지원하고 공급업자를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GM, GE, 제네럴 모터스, 제네럴 일렉트릭 또는 더블클릭이라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사례는 델, 사용자 지불 방식에서는 델, 웨트플로우 프레스, 사이언스 매거진,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있고요. 제공자 지불 방식에는
아코 앤 딜리버트, 익사이트 앤 아마존, 테크웹, 에드먼즈, 아마존 제휴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 제공자 지불 방식과 사용자 지불 방식은 조금 수익 기반을 모델로 한 그런 효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겠고요. 기업 경영의 개선적 효익은 좀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선, 효율,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그런 영향이다. 긍정적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제품 범주를 구축한다. 온라인을 통한 품질을 개선한다. 자, 이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인텔은 새로운 제품 범주를 구축을 했는데 뭐가 있냐? 인텔 쇼케이스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걸 통해서 펜티엄 칩을 가지고 게임, 여행, 사진, 그래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받은 사람들의 효과가 인텔이 단순하게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생긴 칩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이 칩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사진의 품질을 월등하게 키워준다든지 또는 내가 저장하고 싶은 사진의 용량을 엄청난 부피가 아니라 너무나도 작은 그런 컴팩트한 디지털 공간에 저장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여행 또는 게임 같은 것들도 느리게 움직이는 것들을 매우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나 여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거리에 있는 것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단히 편리한 피부에 와닿는 기능을 제공하더라, 개선을 제공하더라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인텔 쇼케이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새로운 제품 범주를 구축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온라인을 통한 품질 개선이 또 있어요. 온라인을 통한 품질의 개선. 이거는 자, 이게 황해 법칙 같은 거랑 비슷한 무어의 법칙이 있는데 무어스 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스의 능력은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컴퓨팅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컴퓨팅 가격은 18개월마다 반으로 떨어진다. 자, 이 말은 가격은 18개월, 1년 반마다 절반이 되고 성능은 18개월마다 2배씩 향상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인 2배, 제곱의 효과가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전자제품은 싸지고 그 기능은 대단히 늘어난다. 자, 이걸 뭘로 체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사진의 영역이 이제는 이 한 손에 들어오는 핸드폰 안에 그만한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돼버린 거예요. 전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알게 됐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단순히 음성과 음성을 통화하는 기능의 전화기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컴퓨터를 내가 한 손 안에 또는 호주머니 안에 들고 다니는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것도 볼까요? 자, 효율성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비용을 절감합니다. 자, 비용을 절감해줘요. 자, 인터넷 뱅킹 서비스 어떤가요? 현금 자동 인출기보다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죠. 인터넷 뱅킹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은행 가서 줄을 설 필요도 없고 ATM기에 가서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뭔가 몇 가지 클릭, 비밀번호와 내 아이디와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을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돈 거래가 일어납니다. 뱅킹. 내가 돈을 송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은행과의 거래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비용을 절감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감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면 접촉을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물리적 서비스,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비용들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낮은 비용의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무엇이냐? 무료 시용 제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샘플이죠. 샘플을 제공하는데, 자,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브로셔를 보내겠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겠습니다에 있어서 어떤가요? 물리적인 이런 이런 종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종이가 아니라 어떤 디지털 화면에서 직접 열어서 볼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인쇄 비용, 종이 같은 원가 비용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보내는 비용, 받는 비용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효과성, effectiveness는 웹이 가져다주는 이익의 매우 중요한 범주가 되겠습니다. 자, 공급 체인,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공급, 서플라이 체인 또는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효과성은 기업의 성과와 서비스 만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인터넷으로 비용도 줄이고 고객 서비스 비용도 줄이고 매출 원가 비율도 줄이고 수익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Revenue Based Business Model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방법의 수익 기반, Revenue Based 기반 모델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무슨 얘기냐? 해당 웹사이트에 광고를 하거나 제휴를 하거나 내가 우리 어디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게 되고 매출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 수익에 대해서 쉐어를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제도적이고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짰을 때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쿠팡 같은데 또는 에누리.com, 다나와 이런 최저가 비교 사이트 같은 데들 또는 네이버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연결할 때 보면 여기서 소개를 했다. 여기서부터 접점에 대해서 들어갔다라는 소개 수수료가 모종의 기업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용자 기반 수익 모델이 있고요. 콘텐츠 스폰서십, 소매 제휴, 배너 광고가 있고요. 배너 광고가 있고 클릭당 수수료, 클릭 한 번씩 할 때 나오는 수수료, 판매 수수료, 이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판매할 때 나오는 수수료. 자, 판매 수수료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에서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비율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홈쇼핑에 올라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홈쇼핑 채널에서 가져가는 마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판매 수수료, 세일즈 커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불 구조의 선택, choosing payment structure, 내가 카드로 지불하겠다 또는 현금을 송금하겠다 또는 어떤 다른 전자화폐 형태의 포인트 같은 것들로 지급하겠다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용자 기반 수익 모델, User Based Revenue Models도 있고요. 자,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글로벌 경영의 가속화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글로벌화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생겨요. 자, 어떤 게 생길까요? 국제적인 가격. 자, 한국에서는 10,000원짜리인데 미국에서는 얼마를 책정할 것이냐? 10달러를 할 것이냐? 9달러를 할 것이냐? 11달러를 할 것이냐? 또는 캐나다나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또는 이란 같은 중동 국가 또는 아프리카에 갔을 때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것이냐? 국제적인 가격.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차이가 난다면 환율 때문이든
어떤 특정 이유 때문이든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익에 따른 갭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 또는 여기서 얻어지는 손해 때문에 국제적인 지형이 변동될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이동이 생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시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직구라는 것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관세를 물어도 어떤 생산 국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여기까지 와서 국제적인 가격이 책정된 우리나라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다 또는 여러 가지 효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직구 관세를 내고 직접 해외에 있는 판매처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 중 하나죠. 자, 범세계적인 브랜딩. 브랜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있죠. 그리고 콘텐츠 현지화. 자, 콘텐츠. 서구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동양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이런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자, 이쪽에서는 불법이 아닌데 다른 나라 가서 불법이 된다든지 이쪽에서는 합법이거나 예외 규정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걸 용인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상품을 선정하는 것. 어떤 특정 국가에서는 인기 있는 상품들이 이쪽에서는 인기가 있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의 상품의 배열을 우선순위라든지 수량의 정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품 선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케팅 및 확장 전략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 라면, 그 다음에 초코파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금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의 정서와 인식 속에 이것이 참 좋은 제품이구나 라는 인식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다음에 널리 퍼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예전에는 맥도날드나 그리고 KFC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중국에 진출해서 잘 되곤 했었죠. 요즘에는 그 지형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3강 챕터 3 인터넷 마케팅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